애틀란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인을 모시고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란타 생활정보 진행을 맡은 유도영입니다. 오늘은 법률 시간으로 불법 체류자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진명선 변호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개인 각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불법 체류자가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참 딱한 처지인데요.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불법 체류자가 된다고 한다면 불법 체류를 한 기간에 따라서 얼마 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그런 상황은 어떤지요? 네. 일단은 지금 그분의 자세한 상황을 제가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는 더 이제 필요하실 이런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추방당하시거나 아니시면은 자진으로 출국을 하신 후에 3년 정도 아니면 혹은 10년 동안 미국에 이제 재입국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참고하셔야 되시는 게 지난 1997년 4월경에 제정됐던 법안에 의해서 지금 미국에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셨던 분들 한테는 이제 해당하는 경우들이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참고하셔야 되실 거고요.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시는 게 불법 체류 기간이라는 것이 어떤 기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기간들은 그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고 어느 부분은 어느 기간은 불법 체류했던 기간으로는 간주되지 않는지 그걸 알고 계시면 이제 지금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제 불법 체류가 되실 예정이시거나 아니시면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불법 체류 기간이라는 거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시다가 허락받은 기간이 지난 후에 네. 체류한 기간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면 혹은 이제 적절한 원래 받으셔야 되시는 통과해야 되는 입국 심사 단계를 통과를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입국 심사를 받지 않으시고 미입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들어오셔서 미국에 계셨던 그 기간 전체가 이제 불법 체류 기간이 되시죠. 그러시고 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1997년 4월 1일 이전에 불법으로 체류하셨던 기간은 앞으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에 이제 얼마 동안 이제 그 부분이 불가능할지를 결정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포함되지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1997년 4월 1일 이전에 오랫동안 이제 미국의 불법 체류자로 계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그 기간은 간주되지 않는 거죠. 불법 체류 기간으로. 그리고 그 날짜 이후부터 보셨을 때 그 날짜 이후부터의 시간을 쭉 보셨을 때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시간 그 기간만이 불법 체류 기간으로 이제 간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미국에 들어오셨었던 분들 그러셔서 97년 4월 1일 이전에 이제 불법 체류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행히 그 부분은 본인의 불법 체류 기간을 최종적으로 이제 다 결정을 하실 때 합산을 하실 때 그 기간은 포함이 안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997년 4월 1일부터 이제 지금 만약에 2015년이면 2015년에서 1997년 4월 1일 그걸 뺀 그 기간이 불법 체류 기간이 되겠네요. 그러시죠. 만약에 97년 4월 1일 이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97년 1월 1일부터 97년 6월 1일까지 불법 체류를 하셨던 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기간으로 보시다 그러면 이제 6월 말까지였다 그러시면 6개월 동안의 신분이 없으신 상태로 미국에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민법에 따라서 미국에 불법 체류한 기간이 얼마였고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국에 재입국하는 할 수 없는 기간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97년 1월 1일부터 이제 3월 31일까지 불법 체류하셨던 그 기간은 제외가 되시고 이제 그 기간은 세지 않으셔도 되시는 거고 97년 4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말까지라고 만약 그러셨다면 그러면 4, 5, 6 이 이제 3달의 기간만 생각을 하면 되시는 거죠. 네. 그러시고
일단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97년 4월 1일에 제정이 되었던 법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불법 체류 기간이 얼마 이상이 된 사람은 미국에 그 후로 몇 년 동안 재입국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법이 이제 더 이제 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없었을 때 불법 체류를 오래 하셨던 분들한테 그 법안을 이제 적용시킨다고 하면 이제 또 억울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어떤 법안들은 나중에 제정이 되어도 그 앞에 일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법안도 있죠. 단서 조항을 이제 넣으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법안 같은 경우는 그 해당 1997년도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체류 기간은 면제해주는 예, 그런 이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 부분은 이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체류 기간을 결정하는데 신분에 따라서도 또 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건가 본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개인의 불법 체류 기간을 이제 결정하시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영주권자의 경우라고 하시면 이미 영주권자로 이제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의 불법 체류 기간은 그분들이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신 후에 네. 그 이민재판소의 판사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고서 어느 날 이후부터는 이제 영주권자 신분을 당신의 신분은 이제 박탈당했습니다. 네. 라는 그런 최종 판결을 받게 되셔서 이제 영주권자 신분이 없어지게 되시는 네. 분이라 그러면 그 최종 추방 명령을 받으신 때부터 미국을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이제 미국의 불법으로 체류하고 계시는 기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계시다가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셨다라든가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인정을 하셨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셨으면 그 죄질에 따라서 어느 범죄였느냐에 따라서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고 영주권자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정말로 또 다른 특별한 변호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없는 케이스라고 하시면 최종적으로는 추방까지도 당하게 되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한해서 보셨을 때 추방재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당신은 이제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추방 명령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로서 더 이상의 이제 자격을 유지를 할 수가 없고 그뿐만 아니고 미국을 이제 떠나야만 합니다라는 이제 명령을 받게 되시면 그러면 그 명령을 받으시고 나셔서 이제 뭐 며칠 내라든가 이제 최대한 빨리 미국을 떠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빨리 떠나셔야 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더 이상 미국 안에 계실 수가 없으시니까요. 그러신데 만약에 그런 추방 명령을 받고서도 뭐 도피를 하셨다라든가 해서 미국에 그대로 이제 계시게 된다 그러면은 그 추방 명령을 최종 명령을 받은 후부터는 영주권자가 아닌 신분으로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영주권자만 아니고 다른 신분은 있으신 게 아니라 이민 신분 자체가 없으신 상황으로 미국에 계속 계시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로 미국에 계셨던 기간은 이제 불법 체류 기간으로 간주가 되시는 거죠. 또 영주권자일지라도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7월 20일이 이제 만약에 2015년 7월 20일이 영주권 만료인데 그 기간을 제가 모르고 네네. 한 달을 훌쩍 넘겼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 카드의 그 만기를 넘기셨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주는 네. 문서가 영주권 카드이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카드가, 그러니까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됐다라고 해서 영주권자의 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는 아니세요. 네. 왜냐면 그 부분 외에 이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 자체를 이제 박탈당할 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범죄를 이제 완전히 저지르신 걸로 인정이 되셨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시면 영주권자이신 거는 맞는데 그거를 바로 이렇게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 영주권 카드만이 그 수단인 카드만이 이제 만기가 되신 거죠. 그래서 만기가 되신 후에도 얼른 이제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 이제 갱신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 카드 갱신이죠. 갱신을 이제 신청을 하셔서 이제 뭐 몇 개월 후에 그 카드를 받게 되시면
그러시면 이제 문제가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명 도구가 이제 없어진 거니까요. 끝나신 거니까요, 기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지아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법적으로 이제 무슨 벌점이 너무 많았거나 이래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셨거나 뭐 운전면허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시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실 수 있는 분께서 운전면허증을 소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깜빡하시다가 그 날짜를 지나게 되셔서 운전면허증이 만기가 되셨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거는 아니시잖아요. 그것만으로. 페널티 내고서 이제 그것만 예, 다시 다시 내면 이제 되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합당하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운전면허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만 잘 입증을 하실 수 있으시면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이 맞습니다라는 증명인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네. 미국에서 당신이 있고 싶은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거주할 수 있다 네. 하는 그런 허가네요. 그러니까 그러시죠. 그 허가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일 때에 네네.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증명 카드이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영주권 만기일이 이제 오늘이세요. 네. 그러셨는데 신청을 아직 안 하셨어서 아니면 이제 벌써 만기가 됐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어서 누가 당신 이민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난 영주권자입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이제 다른 부분에 결격 사유가 전혀 없으시다면 사실이신데 네. 그러면 증명을 해 보이시오. 라고 네. 만약에 누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 영주권 카드로 보통 증명을 하시는 네, 건데 그렇죠. 그걸 이제 보였을 때 근데 이거는 만기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신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급하게 영주권을 신청을 해 놓으시고 아직 근데 그 검토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내일 카드를 그렇죠. 발급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거를 이렇게 편리하게 증명을 하실 수 있으시려면 이민국에 이제 또 따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아직 뭐 만기되지 않은 여권에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증명 도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도장을 받으시면 그 서류를 이제 보여주면 내가 영주권자라는 거를 이민국에서 이렇게 증명을 해줬습니다라는 이런 증명이 되시는 거죠. 네.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네. 또 다른 뭐 시민권자와 뭐 결혼했을 때에 그런 걸 통해서 소위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런 케이스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불법 체류자 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건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뜻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시던 본인의 신분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 후부터 이제 불법 체류를 하게 되시는 거가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문의하신 이제 시민권자의 결혼 등을 통해서 이제 조건부 영주권, 네. 아니면 임시 영주권이라고 부르는 이제 2년짜리 영주권을 이제 받으셨던 분이라 그러면 만약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네. 해지를 신청하는 거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신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불법 체류자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세요. 법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해당 불법 체류 기간이 시작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소위 임시 영주권을 2년을 받았다 하면 네. 그걸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걸 꼭 2년 되었을 때는 그걸 정해진 기간 내에 그걸 해지 신청을 해야 되네요. 조건부 영주권으로 받으신 분들은 네. 영주권이 보통은 요즘에 이제 10년짜리가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10년짜리를 이제 다 아직 받으시기 전에 이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시는 건데 영주권을 신청하셨을 시점에서 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신 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다른 부분이 모두 다 이제 자격 조건을 갖추셨다 그러면 영주권은 발급을 해주는데 아직 이 배우자와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라도 사실혼이 아닐까봐 이제 이 영주권은 이제 10년짜리로 정식 영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영주권이기는 해요. 영주권이신데 단지 기간을 2년으로 이제 주시고 그리고 또 조건을 다는 영주권인 거죠. 그래서 이 2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즈음에 이제 끝날 즈음에 해서 아직도 이 처음에 스폰서를 해줬던 시민권자 배우자와 아직도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으시면 조건이 해지가 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때에도 영주권 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만약에 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 하시더라도, 왜냐면 정말 사실혼으로 이제 두 분이 사랑하셔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셔서 이제 사는 동안에 정말 불가피한 이유로 뭐 헤어지게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 2년이 영주권 받으신 후로 2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시면 맨 처음에 결혼을 하셨을 때 그 결혼이 실제 결혼이었다라는 걸 입증을 하실 수 있으시면 그 조건부 해지는 그때에도 또 혼자도 가능하세요. 네. 아직 시민권자 배우자와 같이 그때까지 계시는 상황이 이제 결혼을 해야 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2년 기간 내에 그 시민권 스폰서 해줬던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뭐 사고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뭐 폭력에 의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헤어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을 때 뭐 그런 케이스도 뭐 해당되겠네요. 그러시죠. 그러니까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그 2년짜리 영주권이 만기가 되기 90일 전에부터는 이제 가장 빨리 신청하실 수 있으시면 90일 전부터 이 본인의 영주권에 이제 따라왔던 이 조건을 해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10년짜리 영주권을 발급을 해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하셔야 되시는데, 그때 그 시점에 있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기간 전에 이제 결혼 기간 동안에 뭐 크게 가정 폭력이 있었다라든가 해서 폭력에 이제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 결혼이 결국은 이제 깨어지게 되었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결혼이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가 이 조건을 신청을 해야 되는 시점에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사실혼이 아닌. 예,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내가 조건 해지하는 것 자체가 이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 자동적으로 그런 거는 전혀 아니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게 이민국에서 바라보고 이제 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은 그 시점에, 그러니까 2년 정도 영주권이 발급된 후에 한 2년 정도 후에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면 지금 결혼이 깨어진 상황이면 조건부 해지를 전혀 안 해준다라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보시면 그게 아니시고 처음에 결혼을 하셨었을 때가 사실혼이었느냐가 이제 확실히 입증이 되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민국에서야 또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죠. 결혼을 해서 2년도 안 됐는데 깨어졌다면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사실혼이 아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는 더더욱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나중에야 그렇게 되었지만 정말로 실제로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사실혼이었습니다 라는 부분을 이제 잘 입증을 서류상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문제 없으실 거예요. 네. 또 뭐 언제나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에 보면 예외 상황 이런 것들이 예외라는 게 언제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 사는 게 하도 다양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부분야에도 불법 체류 기간 여기에도 예외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셨던 기간 중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상태로 체류를 하셨던 기간인데도 이 불법 체류 기간을 계산을 하는 이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기간은 그 불법 체류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간들이 있으세요. 네. 말하자면 이제 예외 기간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해당 본인이 18세가 만으로 18살이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기간들은 이제 면제를 받아서 그 기간은 불법 체류 기간을 계산하는데 이제 들어가지 않으세요. 예.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망명 신청을 하고 미국 정부에 망명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뭐 정치적인 이유나 해서 본국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받아주십시오 나를, 이런 이제 망명 신청을 해놓으시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네. 그러시면 이제 엄밀히 얘기해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동안에 미국에 다른 이제 신분은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상황이라고 보면 미국에 지금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신분이 없는 상태로 체류를 하고 계셨던 거니까 그 기간이 그러면 불법 체류 기간으로 카운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망명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이제 부득이한 특수한 경우로 인정을 해줘서 그분들의 그 체류 기간도 불법 체류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면 이제 난민으로 분류돼서 미국에 지금 그야말로 피신을 오셔서 이제 뭐 영주권 수속을 밟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으로서 이제 청원서를 접수하고서 승인 여부를 기다리면서 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 그런 분들도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가지 그 부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네. 이제 해당되는 배우자들 아니면은 이제 뭐 부모님들 아니면 혹은 자녀들, 그런 분들도 그분들이 이제 본인의 이런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것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이제 입증할 수 있다면 미국의 영주권 이제 청원서를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영주권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 영주권까지 다 받게 되는 그때까지 이제 신분이 없는 상태로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그분들도 그 미국의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체류하고 계시는 기간이 불법 체류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으세요. 네. 그러시니까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계실 때 다른 특별한 이제 당신이 지금 무슨 신분으로 미국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지금 다른 신분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만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지금 그렇다고 하셔도 그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로 미국에 계시는 그 기간 전부가 아니면은 일부가 꼭 불법 체류 기간으로 간주되는 건 아니시니까요. 본인들의 네. 상황을 잘 아시고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시고, 왜냐면 또 흔히 많이 아시는 경우 중에 이제 하나인 게 임시 체류 신분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학생 비자에서 무슨 다른 투자 비자로 바꾸시려고 신청을 이제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현재 신분이 이제 학생 비자는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그게 만기가 되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해 놓으시고 기다리는 동안에 현재 그 전에 있으셨던 신분이 이제 만기가 되시면 네. 기다리는 그 승인이 나올 때까지 뭐 몇 개월이면 몇 개월 그 기간이 다른 신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없으신 거죠. 왜냐면 그 결과를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신청 접수해 놨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부류로 이제 간주가 되셔서 아니면 이제 뭐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승인 여부를 기다리신다라든가, 그냥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아직 정확하게 지금 현재 다른 신분이 없으셔도 불법 체류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 분들 여럿 있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하여튼 예외 조항이 참 많으네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뭐 당신은 이런 어떤 합법적인 신분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해준 그 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매몰차게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전후 사정을 이렇게 다 감안해서 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뭐 전문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잘 상의하면 길은 보일 수 있겠네요. 찾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길이 있으시다 그러면 찾아내셔야죠. 네. 뭐 혼자 그냥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전문인 찾아가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네. 오늘 애틀랜타 생활정보 법률 시간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진명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인간 삶에 있어서는 참 다양한 그런 삶이 존재하고요. 또 살아가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불법 체류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불법 체류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